서울시장으로서 당선이 되고 특히 강남구에서 60% 이상 지지율을 받으면 강남 사거리에 와서 강남 스타일 춤을 추겠습니다. 제가 오세훈 씨가 10년 만에 귀환하게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 4월 7일에 있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서울 25개 구에서 몰패했습니다. 1년여 뒤인 3월 9일 대선 결과를 보지요.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에서 67.01%, 서초 65.13%, 송파 56.76%가 보수 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강남 3구는 물론이고 25개 서울 지역구 중 14개 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에서 4.83%포인트 열세였습니다. 서울은 당연히 민주당의 아성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저도 서울만은 승리를 낙관하던 그런 10년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언제련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 10년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권기였습니다. 박원순, 지금은 많은 이들이 거론하기조차 꺼리는 이름이 됐지만 그는 민선 이후 서울의 유일한 3선 시장이요. 본인은 서울시장으로 있는 동안 민주당 승리의 견인차가 됐습니다. 박원순의 승리 역사를 돌아보지요. 민주당 후보 안철수 씨 등과 단일화를 한 무소속이던 박원순 후보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됩니다. 그때는 용산과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졌습니다. 그런 박원순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에서 이겼습니다. 진 곳은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뿐이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거였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강남 3구까지 모두 이겼습니다. 25개 구에서 모두 승리한 것입니다. 25대 0이던 서울에서 불과 3년 만에 0대 25의 완패라니 이게 웬일일까요?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서 많은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서울 민심 이탈을 불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컸던 강남 3구와 마포를 비롯해서 용산, 성동, 강동구 등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도 국민의힘의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과 박원순의 부동산 정책은 많이 달랐을까요? 강남 3구에서조차 이겼던 2018년 지방선거 공약을 보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달리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앞세운 후보가 바로 박원순이었습니다. 강남 부동산 부자들이 싫어할 공약이었던 것이죠. 이 재건축을 특히 강남에서 재건축을 허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가수요나 투기 수요가 붙어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목격했던 것처럼 뭐 광범하게 이 투기를 조작하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하고 있었던 거를 그 박근혜 정부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30년으로 다시 하는 거라든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이런 투기는 줄이고 또 그 대신 이걸 말하자면 집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집을 공급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박원순 3선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우선 박원순의 거주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2011년 재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도전했을 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했습니다. 부인 강난희 여사는 강남을 주 무대로 인테리어와 디자인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의 직업을 알아봐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전직 직업은 변호사이자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그는 대기업 회장 등 대한민국 대표 자산가들에게서 기부금을 받아 사회 공익을 위해 썼고, 이로써 기부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선사했습니다. 태평양 96억, 교보생명 47억, NHN 133억 외에도 LG, 신한, 포스코 등에서 수억 대를 받아 10년 동안 100억을 모으고는 그 돈으로 공익, 빈곤 문제 해결 등에 썼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를 도와서 아름다운 재단 일을 맡은 한 인사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부유층이 기부 문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부유층 모금을 위해 상류층 인맥을 넓혔고 상류층 문화에 익숙한 사람을 공들여 뽑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7번째, 나눌 줄 아는 부자가 되자.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당연한 얘기를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성경에도 뭐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어렵다는 것인데, 그래도 뭐 이 부자일수록 더 현명해져야 되고, 그렇다면 나눌 수 있어야죠. 저는 이제 앞으로 부자가 되면요, 절대로 7번째를 잊지 않을래요.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도 함께 가질 수 있는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의 부자만이 아니라 네. 마음의 부자가 맞아요.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박원순 변호사는 이른바 부유층에게 깊은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부도덕한 천민 자본가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익적 역할을 맡아주는 파트너로 봐줬던 것이지요, 박원순이.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그 관계자는 기부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만큼 박원순 변호사 스스로 늘 고급스럽게, 늘 세련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박원순이 부자에게 마음 사는 법을 아는 노하우가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민주 진보 진영 안에서 누구보다도 자산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환 모노리서치 책임연구원이 주간 경향과 가진 인터뷰에서 했던 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강남 사람들은 자신들을 산업화의 수혜자로 생각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위협할 수 있는 과격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지만, 가진 사람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해온 박원순식의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부자 중에는 반칙과 편법, 특혜로 이득 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탈세하는 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자들 어쨌든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들은 그만큼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또 기부도 많이 하죠. 사회적 책임을 아는 자산가들도 상당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만한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다지는 데 있어서 이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과세에는 그만한 이유를 설명하는 성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들은 세금 징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간 경향이 소개한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인 조너선 하이트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부자들 눈에는 진보 성향 시민들이 무례하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보인다. 때문에 보수 진영은 잘난 척하는 진보 진영에 맞서서 더욱 결집하고 때론 극단적으로 되기도 한다. 네, 박원순이 걸었던, 아니 박원순만 걸었던 그 길이 이제는 재평가돼야 할 시점입니다.